안녕하세요. 강북 메가스터디 재종반에서 영어를 가르치고 있는 이상호 선생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강북 메가스터디 19학년도 졸업생이자 이상호 선생님 제자입니다. 어떻게 오랜만에 강북 메가스터디 왔네? 무슨 일이야 이거? 진짜 오랜만이에요, 우리. 혹시 삼수하려는 건 아니? 쌤, 저 삼수 진짜 절대 안 해요. 절대 너무 싫어요. 그 정도? 삼수는 진짜 아니죠. 삼수 때문에 온 건 아니고 제가 이제 저 말고 이제 이번엔 제 동생이 이제 다시 공부를 하려고 해서 동생이 재수하려는 거구나? 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영어 절평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공부하면 좋을지 몇 등급을 받아야 우리가 소위 원하는 그런 대학들 있잖아요. 그런 대학에 갈 수 있을까요? 사람 잘 찾아왔네. 아, 그쵸. 제가 또 그런 거 그치, 하나는 기가 막히죠. 그렇지. 그래, 그러면 동생을 위해서 오늘 한번 네. 동생을 비롯해서 많은 올해 수험생들을 위해서 선생님이 좋은 얘기 많이 해줄게. 네. 일단 몇 등급을 맞아야 되냐라는 거를 보기 전에 작년에 이제 작년하고 재작년에 1, 2등급 영어 맞아요. 비율에 대한 데이터를 한번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아. 일단은 1등급 비율 보면 작년하고 재작년하고 차이가 많지. 작년이 12.66으로 매우 쉬웠다라는 걸 볼 수 있어. 그리고 두 번째 2등급은 이게 선생님은 더 재밌는 데이터라고 보이는데 2등급 같은 경우는 16%로 비율은 똑같아. 그러니까 거의 비슷하지. 그러니까 저걸 보면은 1등급을 맞던 학생들은 절평 들어서 1등급을 맞기가 수월해졌다라고 볼 수 있는 반면에 2등급 이하의 학생들은 자신이 원하는 등급을 맞는 게 수월치 않다라는 것을 이 데이터로 유추해 볼 수 있어. 요즘에 코로나 시대니까 또 교육계에서 화두가 또 이거잖아. 그 교육 격차, 교육의 양극화. 이런 게 이 작년 데이터에서도 나왔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지. 그만큼 2등급 맞는 거 쉽지가 않다. 그러니까요. 진짜 2등급 맞는 거 어려울 것 같아요. 쉽지 않아. 네. 그래서 다음 데이터를 한번 볼게. 다음 데이터는 이제 다들 알다시피 절평 들어서 대학별로 이제 영어 등급 간의 점수 차이가 다 다르단 말이야. 네. 가장 점수 차이가 큰 학교, 경희대부터 가장 점수 차이가 낮은 서울대까지를 선생님이 쫙 순위별로 나열한 거니까 자신이 원하는 대학교가 여기서 어느 학교인지를 보고 그 학교의 영어의 영향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한번 판단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 캡처. 이렇게. 그다음 마지막 데이터인데 이 데이터가 학생들한테는 실질적으로는 더 중요할 것 같아. 올해 작년에 봤던 수능 결과는 정시 결과 아직은 안 나왔으니까 이건 재작년 2020학년도 결과 기준인데 학교별로 전체 과에 입학한 학생들의 영어 평균 점수를 선생님이 찾아온 건데 일단은 최상위 대학 스카이를 보면은 1등급의 평균이 수렴한다고 볼 수 있지. 아마 4년 전 처음에 이제 절대평가 시행됐을 때 서울대 막 4등급, 영어 4등급 학생이 합격했다라는 얘기를 들었을 거야. 근데 사실 신문에 나오는 기사들은 보통 특별한 사례, 특이 사례인 거고 일반적으로 1등급을 맞아야지 서울대에 진학할 수 있다라는 걸 볼 수 있고 또 이제 중상위권 대학교를 가보면 건대 많이 좋아하잖아. 건대 같은 경우는 2등급 정도, 그 밑으로는 2등급 정도가 이제 되는 거지. 그래서 인서울의 끝자락 서경대는 3등급 정도도 가능한데 사실은 우리가 좀 이름 듣고 여기 괜찮다라고 싶은 대학교들은 거의 2등급을 맞아야지만 들어갈 수 있는 거를 이 데이터로 확인할 수 있는 거지. 네. 그래서 학생들이 현실을 외면하지 말고 1, 2등급을 맞는데 한번 좀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올해는 그런 생각이 드네. 쌤 보니까 그럼 3등급 받으면 우리가 원하는 그런 대학들은 지원하기 힘들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쌤. 그치. 그래서 1, 2등 확보가 필수고 정시에서 특히 2등급은 꼭 그 정도는 맞아. 꼭 받아야 된다. 그리고 정시에서도 그렇지만 수시에서도 되게 효자 과목이야 영어는. 그죠. 왜냐면은 다른 과목은 변수가 많기 때문에 자신이 원하는 등급을 맞고 싶다 할지라도 실제 수능에서 못 맞을 가능성도 맞아요. 꽤나 또 있거든. 막 그렇잖아. 막 맞아요. 2등급 나오던 학생이 3, 4등급 막 4등급 밀어주고. 나오고 그치, 막 그치. 이러죠. 국어, 수학, 탐구 같은 경우는. 맞아요. 근데 영어는 어느 정도 실력만 갖추면은 자신이 원하는 등급 그리고 절평이기 때문에 그런 등급을 맞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최저 충족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효자 과목이라고 할 수 있어. 그래서 정시에도 2등급, 수시에도 2등급이 매우 필수적이다. 2등급 필수. 그렇지. 동생한테 잘 얘기해줘. 네네네. 그리고 제가 또 어디서 들은 게 있는데 EBS가 원래 저 때는 70%였는데 이제 50%로 준다는 제가 소식을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근데 어차피 연계 있으니까 2등급 받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지 않을까요? 뭐 그런 것도 뭐 관심 왜 갖니? 쌤, 제가 어디서 또 주워드는 것도 겁나 많죠. 혹시 뭐 강사하려는 건 아니지? 네, 쌤 강사는 아니죠. 뭐 나를 막 지려 밟고 막 이렇게 올라가는 뭐 이런 거 쌤 아니지? 밟고 막 어디까지?
맞아. 네 말이 맞아. 70에서 올해부터 50%까지 전 과목이 주는데 영어에 대해서만 일단 우리는 얘기하자면 사실 70이냐 50이냐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학생들 입장에서는 직접 연계 문제가 몇 문제 출제되느냐가 중요한데 직접 연계 몇 문제였어? 5개? 아니었네. 뭔 5개, 소리야? 6개? 똑바로 안 해? 아. 7문제잖아. 7문제. 아, 직접 연계가 그리고 뭐야? 완전 똑같이 그치. 나오는 거. 지문 그대로. EBS 교재에 있는 지문을 그대로 복붙해서 유형만 변경한 게 우리가 맞아요. 직접 연계라고 하는데 평가원의 공식적인 답변에 따르면은 올해 영어 과목에서는 22학년도부터는 모든 문항을 간접 연계로 출제하겠다라는 게 평가원의 공식 답변이야. 이거 아직 모르는 사람들도 많더라. 맞아요. 그러니까 뭐야? 직접 연계 나온다는 얘기 안 나온다는 분명히 얘기야? 없다는 거죠. 없다는 얘기지. 쌤, 그럼 이제 직접 연계도 없어지면 시험 볼 때 완전 어렵게 느껴질 것 같은데? 그럼 이제는 처음 보는 지문, 낯선 지문이 나오기 때문에 얼마나 낯선 지문을 정확하고 빠르게 와, 푸느냐가 그러니까요. 관건이 되는 거지. 이제 3쪽 것도 없네요. 그치. 찐 영어 실력이 필요한 시대가 도래하였다. 뚜둥. 뚜둥. 쌤, 그러면 이제 2등급 우리가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지. 그렇게 받으려면 어떻게 공부를 해야 2등급을 안정적으로 저희가 받을 수 있을까요? 그냥 막연하게 2등급 받아야지라고 공부하는 거랑 네. 전략적으로 공부하는 거는 차원이 다르거든. 결과물에서.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잘 들어봐. 네. 일단 구간별로 점수를 확보하는 거를 선생님이 구간별을 시험지의 구간별로 5개로 이제 나눠놨는데 일단 1, 2번 구간은 우리가 듣기 할 때 풀 수 있는 그런 듣기 구간과 멀티 구간이 있어. 듣기는 총 17문제고 37점. 그리고 멀티 구간은 저런 쉬운 문제들을 다 맞추게 되면 12점이니까 1, 2번을 다 맞추게 되면 49점을 확보하게 되는데 애들이 듣기도 소홀하면 안 되는데 하나도 틀리면 안 되거든? 맞아요. 안 2등 틀려야 맞으려면? 2등급 확실히 그치. 받을 수 있죠. 근데 듣기 공부 어떻게 했니? 저는 강북매가 다니면서 그 학원 저녁 시간 그 맞아. 시간에 매일매일 듣기를 틀어줬어요. 그치, 월화수목금 다 틀어주지? 네네 맞아 매일매일 틀어줬어요. 근데 애들이 또 그 시간에 처음엔 하다가 안 하잖아. 맞아요. 나중에는 어휴. 국어 막 수학 문제풀이 바빠가지고 맞아. 안 하고 그랬는데 저는 그 시간을 활용하는 게 진짜 강추인 것 같아요. 맞아. 다른 시간에 그냥 시간 내서 하기가 힘들잖아. 세상은. 맞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 시간 활용. 그 시간에 잘 활용하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절대 1, 2번 구간에서 틀리면 안 된다. 실수로라도. 듣기는 절대 맞아, 틀리지 맞아. 말기. 그 다음에 세 번째 구간이 대입학, 무관, 요약문, 그 다음에 작문인데 보통 이 구간들은 모의고사나 평가원 시험을 보면은 정답률이 뭐 90% 항상 이상인 애들이 나오는 대부분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점수를 확보하게 되면은 총 67점, 66점 뭐 이 정도를 확보하게 되는 거지. 그렇다면은 거의 이제 한두 문제 더 맞히게 되면 몇 등급이야? 이제 3등급이 되는 거지. 그러면 이제 3등급이 됐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발판을 마련한 것이지 2등급에. 맞아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당연히 4번 구간이 중요해. 4번 구간이 준킬러 구간인데 21번 함축 및 추론, 29번 30 어법 어휘, 그 다음에 작문인데 여기를 다 맞추게 되면 13점이고 1, 2, 3, 4번 구간을 무결점으로 다 맞히게 되면 몇 점? 총 80점. 몇 등급? 총 2등급. 그러면 선생님 2등급 됐네요. 아. 그러면 이제 5번 킬러는 내 얘기가 아니고 저 세상 얘기네요. 아 쌤 그러면 저희 안 되죠. 그치. 안 되죠. 불안한 턱걸이 이거 불안해서 살겠니? 네 언제 그치? 또 79점 맞아. 될지 모르죠. 79점. 세상 아. 아까운 점수 79점 79, 되는 거 78 아니야. 이거 안 그렇지, 되죠. 그렇지. 그래서 5번 구간의 킬러 구간이 올해는 찐 킬러 구간이 됐어. 왠지 알아? 아까 뭐가 없어졌다고? 직접 연계가 맞아. 없어졌다. 근데 여기서 이 구간 빈칸 순서 삽입 8문제 중에서 반에 해당하는 4문제가 직접 연계로 나왔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연계 공부를 하는 학생들은 여기서 최소 4문제는 맞출 수 있었다라는 거지. 근데 이제는 직접 연계가 없어졌기 때문에 저 킬러 구간에 대한 대비도 철저히 필요하다는 얘기지. 빈순사. 알겠니? 네. 공부 똑바로 하라 그래. 아 그래서 어렵다. 결론을 내보면 요약해보면 어휘랑 어법에서 하나 정도만 틀려야 되고 빈칸 4문제에서 2개, 순서 2문제에서 하나, 삽입 2문제 중에서 어려운 거 하나. 그래서 총 3점짜리 5개를 틀렸다고 가정해보면 85점. 오. 요거 확보가 되는 거지. 안정적인. 그치. 이거 쉬운 얘기는 85점. 아니지만 요거를 항상 머릿속에 염두에 두고 1년 내내 준비를 해야 돼. 모의고사 볼 때나 평가원 시험 볼 때. 네. 알겠니? 그래서 결론을 한번 내보면 일단 올해 수능은 쉬웠어. 그래서 실질 난이도가 올해는 작년 수능은 쉬웠어. 그래서 올해 2020학년 22학년도 수능 어떨 것이다라고 예측하긴 것은 무의미할 수 있지만 그래도 난이도가 어려울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준비하는 게 좋을 것 같아. 맞아요. 그 다음에 직접 연계가 이제 폐지됐으니까 체감 난이도도 상승되고 시간 부족 문제도
그 대비가 필요하다라는 거지. 네. 그 다음에 기본기, 어휘력, 구문력에 충실해야 되고 아까 틀리면 안 되는 구간들 1, 2, 3번 구간들. 네. 무조건 맞아야 되는 맞죠. 구간. 그 다음에 중킬러, 킬러도 잘 대비를 해야겠다. 네. 쌤, 그래서 근데 네. 말해. 쌤, 그래서 이제 저희 그럼 2등급 받으려면 이제 기본기가 제일 중요하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맞아. 그러면 우리가 그 중에서 어휘력 여기가 제일 중요한 건가요? 맞아. 수능 영어의 밑바닥. 선생님이 좋아하는 이 항상 선생님 OT 때 수업할 때 이제 보여주는 자료인데 수능 영어의 밑바닥은 어휘력이야. 맞지? 동의하지? 네, 맞아요. 근데 이제 애들이 어휘 잘 안 외우지 않니? 귀찮아. 어휘 엄청 외우는 거 진짜 힘들어. 저도 재수 때 진짜 많이 귀찮아했어요. 근데 해야 되잖아. 해야 되죠. 총알 없이 어떻게 전장에 나가? 그러니까요. 그래서 어휘 저는 외울 때 그래가지고 5시간에서 외우는 건 비추, 노노. 저는 틈새 시간, 쉬는 시간, 쉬는 시간, 자기 전,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럴 때 저는 틈틈이 본 것 같아요. 틈틈이 보면서. 또 다른 꿀팁은? 또 다른 꿀팁? 저 외울 때 보통 우리가 단어장 옆에 있는 하나의 뜻만 외우는데 그것만 외우지 말고 옆에 다이어. 조금 한두 개라도 더 같이 외우는 게 나중에 해석할 때 진짜 많이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모르는 단어들 있잖아요. 우리가 해석할 때 모르는 단어가 생기면 그런 거 따로 정리해 놔가지고 나만의 노트 만들어서 나중에는 그것만 전 여러 번 단어 줍줍. 네, 막 여러 개 막 주워가지고 그거 정리해가지고 여러 번 보고 계속 틈날 때마다 보는 거. 네, 맞아요. 맞아. 네가 뭐 중요한 거 다 정리해줬네. 틈새 맞아요. 시간에 꾸준하게 수능 전날까지 이렇게 성실하게 외우는 거. 단어가 중요하다.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뭐지? 단어 다음 중요한 건 구문이죠. 네. 맞아. 해석력 중요하지. 네. 그런데 애들 이제 학기 초 되면은 1월 말 되면 이제 수능 특강 나오니까 막 연계 공부한다고 그냥 뭐 구문 이런 거 신경 안 쓰고 독해만 막 드립답 하지 않아? 완전 저도 현역 때 공부 완전 못했을 때도 양치기 문제 엄청 많이 풀었죠. 순간 비속어 나올 뻔했네. 저 찐용어야 나올 뻔했네. 엄청 많이 풀었었죠. 근데 그런 것보다는 제가 이제 재수하면서 그러면 안 되겠다. 선생님들도 구문이 중요하다. 이런 말씀 진짜 많이 해주셔가지고 맞아. 재수 때는 구문 공부를 진짜 많이 했었어요. 그리고 이제는 직접 연계가 없어졌다고 하셨잖아요. 맞아. 그러면 이제는 구문이 진짜 중요해진 것 같아요. 정말 선생님은 원래 구문 강조했던 사람인데 올해는 특히 더 강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6평 전이나 최소 학기 초반에는 구문 공부를 집중적으로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게 독해도 해야 되지만 네. 그래도 같이 하는데, 구문력이 중요하다. 구문을 조금 더 비중을 많이 두고 올해는 특히 직접 연계가 없으니까 모르는 문장들이 나올 테니까 그런 낯선 문장들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그 능력을 갖추는 게 제일 중요하겠다. 맞아. 기본기가 중요해. 그 다음에 이제 기본기인 어휘력과 구문력이 완성이 어느 정도 되면 거의 수능 영어의 80%는 도달한 거 아니야? 그지? 나머지 20%는 이제 독해를 얼마나 잘하느냐인데 그 독해를 잘하려면 중요한 게 뭐냐? 일단은 막 킬러 유형 애들이 막 성급하게 문제를 푸는데 사실은 킬러 유형 하기 전에 일단은 대입항 유형. 그래서 메인 아이디어를 빠르고 정확하게 찾는 능력을 키울 줄 알아야 돼. 그래서 그 능력을 어떻게 키우냐? 일단 평가원 기출문제를 4개년이나 5개년 정도를 도장 깨듯이 하나 유형씩 이렇게 깨 나가는 거지. 그런 게 초반에는 꼭 필요하다. 그래야지만 킬러 유형 가서 제대로 마스터할 수 있다는 얘기지. 먼저 유형별로 많이 풀어보자. 그렇지. 주제 찾는 그런 유형부터 많이 풀어라라는 거야. 그리고 이제 학생들이 또 궁금해하는 게 절평 전에는 이런 궁금증이 없었는데 절평되고 나서는 평소에 어느 정도 어느 시간 얼마나의 시간을 투자해야지 되냐 이런 질문 많이 하잖아. 맞아. 저도 그치? 그런 생각했었어요. 너는 어떻게 했어? 저는 그래서 재수 때 이제 공부할 때 매일매일 푸는 걸 진짜 중요하게 생각해가지고 매일매일 기출문제를 풀었어요. 근데 문제를 푸는 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왜 답인지도 생각해보고 모르는 단어 정리하고 그다음에 모르는 구문이나 어려웠던 문장들 뽑아가지고 해석하고 분석하고 이런 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꾸준하게. 네. 근데 제가 왜 자꾸 꾸준하게 반복적으로 이런 말을 하는 게 제가 재수를 같이 친구들이랑 많이 했었는데 애들이 처음에는 국어 수학에 급급해가지고 그런 공부를 되게 많이 했었단 말이에요. 영어는 좀 나중에 소홀히 해가지고 그렇게 공부하다 보니까 마지막에 정시 이제 딱 수능 날에 약간 미끄러져가지고 영어가 발목을 잡는 경우를
몇 번 봤어가지고 정시에서 수시에서 그치. 정시에서 이렇게 방일목 잡아가지고 이제 맞아. 애들은 초반에는 막 다른 거 막 하다가 나중에 6평 9평 되면 이제 발등이 불 떨어져가지고 막 울면서 찾아오고 막 이러는데 그때 가면 이미 늦었어 사실. 그래서 영어도 꾸준하게 맞아. 매일매일 하는 선생님이 진짜- 정리해보면 네. 일단 하루에 한 지문의 개수로는 5개나 많게는 10개 정도는 꾸준하게 그리고 시간으로는 1시간 또는 1시간 반 정도. 그래서 만약에 시간이 없는 날이다 그러면 진짜 최소 한 지문 2지문이라도 꼭 읽어라. 읽지 않으면은 막 뭔가 안 될 것 같은 그런 좋은 의미의 강박이 필요하다라는 거지. 됐지? 네. 혹시 뭐 또 질문이 쌤 있어? 제가 또 어디서 주워들은 게 또 주워들었니? 또 주워들었죠. 주워들은 게 있는데 그러면 이제 저희 때는 기출을 열심히 많이 풀었잖아요. 그러면 EBS를 부르지 않았어? 기출도 풀고 EBS도 같이 풀었죠. 그치. 기출 문제 좀 더 기출도 풀고 EBS도 시간 투자를 많이 했었죠. 직접연계가 있었으니까. 맞아. 근데 이제 없어졌잖아요, 직접연계. 그치. 그러면 EBS 교재 뭐 어떻게 해요? 버려? 갖다 버려요? 어디 쓰레기통에? 그러니까 갖다 뭐 아니 농담이고 EBS를 버릴 필요까지는 없고 일단 기출이 중요한 시대가 다시 도래했어. 그래서 기출 문제를 잘 분석하는 게 중요한데 기출 문제만으로 1년을 다 풀기에는 양이 모자라. 그렇기 때문에 EBS도 좋은 질문들이 뭐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EBS를 좋은 의미의 양치기 알지? 혹시 허거 좋아하니? 허거? 알죠. 양치기, 좋은 의미의 양치기의 의미로 이제 문풀용으로 활용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 EBS는 양치기. 그렇지, 양치기, 허거. 그 다음에 또 이제 됐지? 아니요, 쌤, 저 또 질문 있죠. 뭐 이렇게 제가 질문 많아? 좀 여기 지나치지 영상 않니? 준비하면 생각 좀 많이 했죠. 그래. 그 중에 하나가 제가 이제 재수 때 영어 문제를 풀잖아요. 풀면서 이제 답을 찾아야지. 답을 선지를 보면 답이 3번인 것 같기도 하고 4번인 것 같기도 하고 답은 둘 중에 선제에서 헷갈리는 거. 답은 둘 중에 하나 있는 것 같은데 뭐지 뭐 이런 생각 되게 매력적인 오답에 막 그쵸, 낚이고 그쵸. 저 바다로 쓸려 밀려 그쵸. 그런 경우 있지. 완전 많죠. 이거 진짜 굉장히 학생들이 정말로 많이 하는 역대급 질문 이런 건데 사실 선생님이 줄 수 있는 팁을 선생님도 이런 질문하면 대답을 해주기가 참 애매하긴 해.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거든. 근데 이 방법밖에 없어. 내가 단서를 이제 선택지 얘기하기 전에 지문에서 단서를 얼마나 정확하게 찾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야. 그래서 그걸 어떻게 아냐면 학생들이 이제 혼자 문제를 풀다 보면은 단서를 나는 나름대로 찾았는데 선생님이 해설할 때 잡은 단서와 내게 다른 경우를 굉장히 많이 경험했을 거야. 그러면 그걸 어떻게 극복하냐? 선생님의 수업을 철저하게 따라하는 거지. 그러니까 선생님이 정답으로 가는 그런 길, 그다음에 정답으로 단서를 찾는 그런 방향들 이런 것들을 제대로 모방하는 연습과 훈련이 필요해. 그 다음에 단서를 제대로 찾는 훈련을 했다면 이제 선지 영역에서 내가 그냥 내가 잡은 단서가 이거니까 답은 이거야 라고 넘어가는 학생들이 많은데 이게 맞고 왜 틀린지 틀린 거는 왜 틀렸는지 맞는 건 왜 맞았는지를 꼼꼼하게 선지 분석을 하는 연습을 평소에 해줄 필요가 있다는 얘기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의 팁은 일단 첫 번째 답을 골라라. 맞아, 그거 진짜 인정. 그치? 바꾸면 고치면 틀린다. 맞아. 고치면 항상 틀렸어요, 진짜. 그 다음 또 뭐 질문이? 쌤, 그리고 저 또 하나 질문이 더 있는데. 이제 혈당 떨어지려고 그러는데. 쌤, 한 번만 조금만 더, 그래. 조금만 더. 마지막. 그 질문 중에 하나가 또 제가 이제 학원 다니면서 학원에서는 매달 모의고사를 보고 평가원 시험도 우리가 보잖아요. 그치? 근데 그러면서 이제 지문이 안 읽힐 때가 있었어요. 그럼 한 지문이 안 읽혀서 다음 지문을 넘어가서 이건 읽히겠지 하고 읽었는데 얘도 안 읽히고. 근데 이렇게 반복돼서 계속 안 읽히는 이것도 경우가. 정말 선생님의 입장에서 학생들이 고민을 털어놓을 때 맞아요. 가슴 아픈 사연이고 진짜 정말 당황해요, 실제 당황. 모의고사에서 이런 글이 안 읽히고 머리가 하얘지는 순간을 경험하면 이건 전혀 안 즐거워. 그쵸, 그치? 하나도 안 되겠죠. 맞아. 그런 상황에서 이제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선생님도 고민을 많이 해봤지만 일단 긴장감이라는 심리적인 이유가 큰 것 같아. 그래서 자신감을 찾는 거. 수능 영어에 대한 자신감. 근데 자신감을 찾으려면 뭐가 필요하냐? 수능에 기본기가 있어요. 그렇지. 기본기를 잘 다져야지. 어휘력이 아주 출중하고 해석을 잘 할 수 있다면 어느 맞아요. 정도 자신감을 쌓을 수 있거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매달 매가에서 모의고사 보잖아. 맞아요. 그 맨날 모의고사를 볼 때 이것은 수능이다. 오늘은 맞아요. 수능이다. 매달 라는 그런 수능 시뮬라시오. 맞아요. 뭔가 의도적으로 긴장감을 높이는 훈련. 왜냐면 깡 키우기? 이제 그렇지. 깡 키우기. 깡을 키우기. 그쵸. 한 달 한 깡.
이런 거. 1일 1강 말고? 한 달 한 강. 매일 보진 않잖아. 그죠. 그래서 그런 깡을 키워놓으면 수능 날에 그 긴장감을 어느 정도 극복하는 그런 예비 훈련, 모의 훈련이 된다는 얘기지. 그리고 실질적으로는 지문을 볼 때 우리가 빨리 지문을 읽고 답으로 가려는 습성이 있어, 학생들에게.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문을 얼마나 정확하게 읽느냐가 먼저 중요한데, 항상 글의 초반부 1, 2번 문장을 읽을 때는 초집중해서 필요하다면 핵심 정보를 옆에다가 요약. 메모하면서 요렇게 글을 읽어나가는 게 그런 부작용을 극복하기도 하고, 아까 좀 전에 질문인 선지에서 헷갈릴 때의 부작용도 극복할 수 있는 정말 중요한 꿀팁인데 애들이 잘 안 하는데 꼭 했으면 좋겠어. 정답은 맞아. 기능의 기본기와 그렇지. 메모다. 그렇지. 정리하면. 그래서 동생한테 오늘 선생님하고 나눈 얘기들, 정보들 쌤 너무 잘 좋았어요. 얘기해주고. 어떻게 진짜 근데 많은 동생이 정보를 받아간 것 같아요. 쌤. 동생이 혹시 재수하러 뭐 어디 가니? 강북매가 오니? 그건 당연히 강북매가죠, 쌤. 강북매 추천? 당연히 완전 추천이죠. 관리 짱짱. 그래. 관리 완전 좋고 밥 맛있어요. 야, 너 배고프니? 쌤, 아니, 진짜 혈당 아까 떨어지네. 쌤이 허거 얘기해서 그래요. 우리 양꼬치 허거나 먹으러 갈래? 진짜. 어때? 허거 얘기해서. 오늘 유익한 시간이었어? 진짜 너무 좋았어요, 쌤. 그래, 좋은 그래. 정보를 진짜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 우리 이기면 어떻게 유튜버나 한번 해볼까? 쌤, 유튜버? 콘텐츠 좀 좋은 거 없어요? 그래, 뭐 한번 우리 찾아보자. 알았어요. 생각해보자. 일단 오늘 컨텐츠, 오늘 얘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네. 여러분들에게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